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31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당연히 소명해야 되겠죠. 등기를 하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도 을에게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을 소유, 을이 집주인입니다. 을이 병이 세입자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세입자가 등기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병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 유지하지 못한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4번에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상실되지 않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광역시, 파주시,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용인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받겠어요?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5천만 원도 4,300, 4,300도 4,300, 그 다음에 1억 3천만 원인 경우도 4,3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 대상 아닌 거 되는데 중개보수요율표 첨부를 하고요.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통지, 요거는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되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익을 환급한다는 말 다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차이 나는 점은 1번, 2번,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지불해야 되고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해도 위약금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걸 물어야 되고요.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하면 전속 중개계약이라도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다만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하죠.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면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9번 계약서 필요제기사항,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암기했죠.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이건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그 다음에 9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된 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1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지분거래인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은 매수인이 자금 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X고요.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면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했는데 벌금 없습니다. 신고 위반으로 벌금 부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없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면은 5% 이하가 되겠죠.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맨 밑에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인데 자금조달계획은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거래,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지분 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